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남자들 중에는 화류계 여성을 만나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연예인 수준의 예쁜 여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남자가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되면 쉽게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남자도 자신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여자가 화류계 종사자인 것에 대해서 관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세린이가 알려드리는 화류계 여자의 특징 중에 과반 이상이 해당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만났지만 그녀가 화류계의 여자일 확률이 무척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 화류계 종사자 전용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15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화류계 종사자가 이용하는 카페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지 않는 화류계 여자도 있을 테니 훨씬 더 많은 여자가 이쪽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20대에서 30대 여자 인구가 300만 명 정도인데 이쪽 종사자를 30만 명으로 가정하면 약 10%가 돼요. 그리고 외모가 예뻐야 이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 상위 30%의 여자들이라고 가정하면 젊고 예쁜 여자 중 30%가 화류계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대에서 30대 예쁜 여자 3명 중 1명은 화류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대 이상의 여자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밤 11시 이후에 특정 골목에 세워놓은 일명 봉고차라고 불리우는 스타렉스나 카이바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데이트 어플은 여자들이 스폰을 잡기 위한 장소로 전락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성인 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화류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화류계의 여자들은 일반 여성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세린이가 지금 알려드리는 7가지 특징 중 상당 부분이 해당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류계 여성 구별법. 첫 번째, SNS에 집착한다. 요즘 SNS를 안 하는 여자는 거의 없지만 그 중에서 여행 관련 사진을 많이 올리는 여자가 있어요. 분명히 회사를 다닌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꼴로 여행 사진을 올리는 경우예요. 보통 회사들은 1년에 15일 정도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5박 6일, 7박 8일이 되는 여행을 자주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회사를 다닌다고는 말하지만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20대에서 30대 여자들의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은데 SNS에 올린 사진의 호텔은 수영장이 딸린 최고급 5성급 호텔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골프 라운딩 사진이 자주 올라오거나 1,000만 원 이상 하는 명품 가방 또는 명품 시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SNS의 특성상 서로 비싸고 좋은 명품 사진을 올리려는 심리가 있어요. 여행 사진이든 오마카세에서 식사하는 사진이든 항상 자신만 나온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절대로 올리지 않죠. 그리고 명품 가방이나 시계도 항상 선물 받았다고 해시태그를 해놔요. 남자친구에게 받았다면 해시태그에 남자친구에게 받았다고 해놓아야 남자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 텐데 그럼 누가 선물을 해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오마카세나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 파인다이닝에 간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 사진과 자신의 예쁜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올리는데 사진을 찍어준 상대방에 대한 사진은 없고 존재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화류계 여자들은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비싼 음식과 선물을 받게 되면
자랑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 때문이에요. 흔히 가난했다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된 졸부들이 명품 옷에 두꺼운 금목걸이, 금팔찌를 차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돈을 벌지만 너희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인 거예요. 난 너희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호텔에 갔어. 난 이런 비싼 음식을 아주 자주 먹어. 난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해요. 두 번째, 카톡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에 평범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있거나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거나 돈다발 사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기괴한 사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생활이 불규칙하고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괴한 사진을 푸사로 하는 거예요. 현금 다발 사진이나 명품 가방 또는 비싼 고급 외제차 사진을 푸사로 하기도 해요. 세 번째, 고급 외제차를 타며 강남 오피스텔에 비싼 월세에 산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남 오피스텔이나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싼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자들은 적게는 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3,000만 원까지도 벌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 강남에 살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화류계 여자들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업소 또는 가게가 주로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없는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남들이 아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쉽게 이사 가려는 목적도 있어요. 네 번째, 현금만 쓴다. 여자의 직업이 일반 회사원이나 필라테스 강사라고 말했는데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니며 현금만 씁니다. 이런 여자는 5만 원권으로 지갑에 10장 이상씩 갖고 다니면서 현금 지출만 하고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카드를 쓰게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 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현금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전에는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다. 화류계 여자는 새벽에 퇴근해서 점심때까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낮에 만나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오전에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남자에게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고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면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여자 외모 스타일로 볼 때 노동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저녁 때 통화가 자유롭지 않다. 매일 밤 저녁 10시에는 잔다고 말하거나 아침 일찍 모닝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이나 두 번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맞춤법이 다 틀린 카톡이 오고 이 카톡을 보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아마 술집에서 접대 중이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남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죠. 일곱 번째, 성형을 많이 한다. 충분히 예쁜 외모임에도 계속해서 성형 수술과 시술을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화류계에서는 예쁜 레벨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성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업소에서 에이스가 되면 수입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어린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예뻐지려고 성형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류계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쪽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성과 사귀게 되거나
결혼을 하는 남자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교제 전에 꼭 한번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